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게 파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우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건 같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는 하되 석패율 제도를 가미하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을 했고요. 따라서 이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려서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권역별 이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2배가량 지금 늘어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현행 이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지금 지역구가 246명이고 비례대표가 54명인데요. 지역구가 앞으로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 정도로 지금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석패율. 이 석패율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이 석패율이라는 거는요, 이 아쉽게 떨어진 후보자들의 어떤 득표 비율을 말하는 건데, 낙선자의 득표 비율을 이 당선자의 득표 수로 나눠서 여기 이제 100을 곱하면 계산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후보가 10만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고 경쟁자였던 다른 후보가 9만 표를 얻어서 이제 떨어졌다면은 이 낙선 후보의 석패율은 이 9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석패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아쉽게 낙선했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를 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 비례대표로 다시 당선돼서 부재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후보의 폭을 좀 넓혀보겠다라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그럼 충청권의 의석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300명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보니까요. 충청권의 의석수는 현재 대전, 충남, 충북, 세종 합쳐서 25석인데 이것이 31석으로 좀 6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9석으로 되고요. 인천, 경기, 강원이 98석,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47석, 그리고 대구, 경북이 31석, 또 광주, 전북, 전남, 제주까지 합쳐서 34석,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31석, 이렇게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표의 등가성이 어떻게 회복된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가 이 25석에서 31석으로 6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니까 다소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 제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이 현역 국회의원들 반발이 지금 예고되고 있어서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치권인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여야는 이 선관위 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환영의 뜻은 밝히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이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과연 원활하게 논의가 되겠느냐, 이 부분은 좀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들춰보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출 내역 같은 경우는 지출을 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용도 위반을 했을 때는 국고에 환수를 시키는데 현행 그 지출액의 2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를 한다.
정치인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부분은요, 이제 그동안에 지역구 지구당이 지금 없어졌는데, 네. 지구당을 살려주면서 여기서 직접 당원은 관리를 하되 이 비용도 일정하게 받을 수 있게 하되 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뼈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소선거구의 맹점을 보완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접목한 절충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이 지역의원 축소가 지금 문제가 되겠는데요. 뭐 현역 지역구 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선관위는 또 이제 앞으로 이 선거의 신뢰성 또 출마 후보자들의 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선거일 11일 전부터는 후보자가 사퇴를 금지하도록 했고요. 후보자 사퇴 시에 선거 보조금을 전액 반환토록 했는데 이것은 선거 막판에 소위 말하면 뭐 정책 연대라든지 전략적 사퇴 이런 부분이 좀 방지하는 차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역에서도 선거구 증설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차원에서 이제 정치개혁특위가 이 3월 초에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서서 지역에서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이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양당 그 대전시당 위원장들에게 회동을 요청했고요. 시당 위원장들이 회답을 하면서 내일 오전에 이 간담회를 갖고 선거구 증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역구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 민간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민간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단추를 깼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 대전 도안지구에 들어서는 호수공원, 이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시가 어제 도안지구 내 이 조성 예정지인 갑천 호수공원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전시는 이 갑천 좌안 고속도로 이 폐지 구간 한 9만 5천 평방미터가 되는데 이 9만 5천 평방미터를 이 갑천 이 친수구역 사업에 추가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호수공원 면적이 애초에는 46만 8천 평방미터인데요. 이게 49만 2천 평방미터로 확대가 되고요. 공동주택 용지도 추가로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용지도 좀 늘게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세대수도요. 애초에 한 4,800여 세대였는데 이것이 한 5,500세대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호수공원 안에 전망 타워 조성도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수공원의 갑천하고요. 또 건너편에 있는 월평공원에 있는데 예. 이 경관이 좀 어우러지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타워를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한번 조성해보자 이런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뭐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스케줄을 좀 살펴드리면은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7월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12월까지 대략 아파트 단지 조성이라든지 호수공원 조성이 착수하게 되면은 2016년 말쯤에는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2에다가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입건이 됐는데 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이거 맞는 거죠? 300여 통의 허위 장난 전화를 건 거. 네, 그렇습니다. 이 허위 장난 전화를 112 상황실에다가 걸었는데요. 예. 경찰 조사 결과 이 이모 씨 같은 경우 지금 52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그냥 전화 걸어도 이 359차례라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은 따라서 이 공무집행 방해 또 이 허위 신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유한식 전 세종시장이요. 새누리당 세종시당 조직위원장에 새누리당 세종시당 조직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충청지역 최고 땅값 대전시 중구은행동 프리스비 빌딩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 드러머라고 통하는 강수호 씨가요, 배재대 초빙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대전시 행정안전국장을 지낸 장시성 씨가 국장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건양대 김희수 총장, 전국 현역 최고령 총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나이가 88세인데 어제 또 취임식을 했습니다. 어제 학생들 입학식 때 같이 취임식을 했는데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입학식하는 학생들 4년 마치고 나갈 때 4년 뒤에 명예롭게 퇴직하겠다 했는데 그때 연세가 92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원한 청춘 오빠로 사는 것 같습니다. 지역 전문 건설사 기성액 통계가 나왔는데요. 대전 쪽에서는 대천공영이 한 1,000억 정도 매출 올렸네요. 그 다음에 누리비엔시, 그 다음에 진을건설, 보우건설 이거 순으로 됐고, 충남에서는 사모개발 2,000억, 2,100억 정도가 됩니다. 현대스틸 산업이 1,200억 이런 순서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교순 대전사랑시민협의 회장이 사단법인 3,000원의 행복 나눔의 회장도 맡게 됐네요. 네. 어제 정기총회를 개최를 해서 전임 회장이 이제 이상윤 회장인데요. 이상윤 회장 이어서 정교순 회장이 3,000원 행복 나눔 여기에 회장도 맡게 됐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로투원 저자인 피터티를 만났는데요. 2,000억 펀드를 만들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피터틸이 어제 연세대에서 특강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말하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말하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뉴스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